어려운 기술도 쉽게 전달하는 슈어드 IT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슈어드 IT 장도환이고요. 오늘은 리눅스와 윈도우즈 서버 접근을 심플하고 안전하게 옥타 프리빌리지드 액세스라는 주제로 옥타와 함께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서버 대수가 정해져 있는 온프레미스 환경과는 달리 클라우드에서는 서버 인스턴스의 수가 수시로 변합니다. 필요에 따라 서버 인스턴스 수를 확 늘려서 사용을 하다가 쓰임이 다하면 폐기해서 자원을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작업이 자동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즉 클라우드 환경은 온프레미스보다 관리해야 할 서버 인스턴스의 수가 훨씬 많고 그 수 역시 동적으로 변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온프레미스처럼 서버 접근 제어를 수동으로 직접 관리할 수 있을까요?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거고요. 그 와중에 만약 관리되지 않는 서버 인스턴스가 생긴다면 그것은 곧바로 시스템의 중요한 보안 위협으로 감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클라우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번 웨비나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다수의 서버 인스턴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웨비나를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안내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 2개의 세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시간의 발표 세션 그리고 30분의 패널 토익 세션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는 3시 30분에 끝난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세션 들으시면서 중간중간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 우측 상단에 있는 질문 탭을 누르시고 질문창으로 이동하신 다음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된 담당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답변을 달아주실 예정이고요.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 중 5명을 추첨해서 치킨 기프티콘 드릴 거니까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단 세션 내용과 크게 관련이 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패널 토익 세션까지 다 끝난 다음에 채팅창과 질문창의 상단에 있는 공지사항에 설문조사 링크가 공개가 될 겁니다. 이 설문에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 중 50명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 드릴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내사항도 다 말씀드렸고요. 오늘의 웨비나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발표자를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옥타 아이덴티티 코리아에서 기술 총괄을 담당하고 계신 장희재 상무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옥타에서 기술 담당을 하고 있는 장희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무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잘 부탁드리고요. 네. 네, 그러면 발표자를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쉐어드 IT 통해서 지금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또 만나 뵙게 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옥타를 이용한 패스워드 리스트 관련된 내용을 좀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옥타가 가장 잘 알려진 유즈 케이스는 이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 그것이 SaaS가 됐든 자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이 됐든 온프렘 어플리케이션이 됐든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인증과 인가를 처리하는 그런 툴로서 이제 옥타를 알고 계셨는데, 사실 저희는 통합 아이덴티티 플랫폼으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소개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옥타 프리빌리지드 액세스라는 이제 기능이고요. 요거는 이제 간단히 말하면 서버 접근 제어를 옥타를 통해서 옥타가 잘하는 굉장히 심플하고도 자동화된 그런 구성을 통해서 서버 접근 제어, 특히 클라우드 환경에서 자동적으로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동화된 이제 스케일 아웃이나 스케일 인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사용자한테 옥타에서 제공하는 통합적인 그리고 일관적인 사용자 접근 경험을 제공하는 그러한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가 서버 접근 제어까지 프로덕트를 확장하고 플랫폼을 확장하게 되는 이유는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인프라 및 권한 계정들이 해커들의 주요한 공격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체 보안 침해 사고 중에서 서버와 관련된 사고 비율이 한 80% 정도 되고요.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침해 사고 중에서 휴먼 에러, 권한 오염, 탈취된 계정 정보, 소셜 엔지니어링 등 이제 인적 요소에 의한 사고 비율이 높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킹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경로가 서버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첫 번째 경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프리빌리지드 액세스라고 얘기할 때 그 주요 개념에 있어서 이제 핵심 리소스, 크리티컬 리소스라고 보통 얘기하고 크리티컬 어카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핵심적인 굉장히 높은 권한의 수준이 주어져야 접근할 수 있는, 일반 사용자가 접근하지 않는
그렇지만 회사의 굉장히 중요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을 프리빌리지드 액세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요소들로서는 이제 뭐 API 시크릿이라든지 DB 시크릿이라든지 혹은 뭐 DB 접근, 뭐 CI/CD 툴 그리고 IaaS, 서버스 네. 뭐 이런 것들이 핵심 리소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도 높은 계정이라고 하면 이러한 리소스에 접근하기 위한 어드민 어카운트가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서비스 어카운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주로 다룰 것은 이제 리눅스와 윈도우즈 서버의 접근 제어에 대한 내용인데 저희 프리빌리지드 액세스가 지금 제품이 계속 확장되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서버 접근에 대한 부분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크릿에 대한 부분도 간략하게 다룰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베타 버전으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대한 접근 제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핵심 리소스와 중요도 높은 계정에 대해서 서비스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리소스도 다양해지고 계정도 다양해지고 이것들이 클라우드에서 자동으로 통제되는 환경에서 이 제로 트러스트의 전사 적용 난이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제로 트러스트의 개념을 봤을 때 정당한 사용자가 그렇죠. 적합한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죠. 적합한 리소스에만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접근 권한이 항시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리소스에 접근할 때만 필요한 시점에 주어져야 되죠. 네. 특히나 이 프리빌리지드 액세스 어카운트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은 상시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접근 권한이 적절한 컨텍스트, 내가 어떤 디바이스를 쓰고 어떤 네트워크에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주어져야 되고 이러한 권한의 적합성도 지속적으로 평가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어드민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쉽고 효율적으로 구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보안성과 그리고 사용자 편의성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들이 항상 어렵습니다. 서버 접근 관리는 더더욱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죠. 예전에 그 제가 봤었던 전통적인 온프레미스 서버 접근 제어 솔루션들도 지금 여기 설명해 주신 이러한 사항들마다 정말 세세하게 접근 제어를 하는데 그 접근 제어의 어떤 그 권한을 획득하는 방법이 상급자한테 결제 올려서 네네.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관리 접근 제어하는 그 기기 대수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관리자 입장에서 승인해 줄 게 너무 많아진다라는 문제가 그런 것도 있다고 있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이거를 승인을 해줄 때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요청 오면 바로바로 그냥 클릭해서 해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솔루션들의 문제점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저희가 이제 그 옥타 프리빌리지드 액세스를 출시를 하면서 뭐 기존보다 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통적인 팸 솔루션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큰 부분은 전통적인 팸 솔루션은 구축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설정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구축을 해야 되고 그런 온프렘에 필요한 여러 가지 리소스들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실제로 접근 관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 필요하지도 않은 너무 많은 복잡한 기능을 구현을 하고 있는데 고객께서는 사용하지도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이 지금 뭐 최소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서 AWS나 뭐 애저나 GCP에 필요한 리소스들 중에서 일부가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팸 솔루션들은 대부분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던 기술을 클라우드에 끼워 맞춘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축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설정성의 복잡성들도 갖고 있고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안성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용자 편의성에 대한 고려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팸 솔루션들은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잘 아는 IAM 요소를 추가해서 구성을 하시는 형태를 취하는데 저희는 이러한 어프로치는 좀 이제 앞뒤가 바뀌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통합 아이덴티티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IAM 솔루션을 바탕으로 팸을 확장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고객사들께서는 그래 전통적인 팸 솔루션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자체 구현 솔루션을 이제 구성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들은 대체로 그렇죠. 보안 규정 준수를 위한 핵심 기능들. 이 뭐 저희가 솔루션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어 서버 접근할 때마다 2차 인증을 해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크리티컬한 기능들이 결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런 솔루션들은 구현에 너무 초점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보안 가시성이나 제어 기능 같은 것들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전통적인 팸 솔루션과 또 반대 방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한 이제 자체 개발을 하다 보니까 네. 개발팀의 요구사항을 주로 반영을 하지 보안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그렇죠. 않는다는 것. 네. 그래서 개발팀이 사용하긴 편하지만 네. 보안팀이 이 우리의 회사 리소스가 제대로 잘 접근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위한 이런 기능들이 많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계정 관리와 접근 구성에 매뉴얼한 작업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자체 구현 솔루션을 구현하든 전통적인 팸 솔루션을 도입하는 어떻게 보면은 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관계 어떤 법령 이거 감사 이런 거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걸 보통 자체 개발하거나 하잖아요. 근데 그런 네. 걸 개발할 때 그 법 규정에만 맞춰서 만드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능 구현은 돼 있어. 근데 이게 그래 그 규정은 맞긴 한데 내부적으로 또 안 쓰고 그리고 그 법 규정에만 맞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되게 사용하기 불편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엄청 사용자 불만이 되게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기존 고객사들이든 아니면은 신규로 저희랑 이야기하는 고객사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다 보면은 네. 팸을 쓰긴 해서 통제를 하긴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렵고 힘들어서 복잡하고 힘들어서 아, 힘들다. 아. 네. 그래서 뭐 처음에 프로젝트를 구현할 때 한 이제 서버 리소스들은 어느 정도 구현을 해놨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서버가 확장되면은 이 솔루션의 확장도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네. 항상 이제 특히나 클라우드 시대에서는 좀 더 큰 문제점으로 네. 이제 대두가 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음. 네, 제가 쉐어드IT에서도 옥타 관련된 웨비나를 정말 많이 했지만 네.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립니다. 저희 옥타의 워크포스 아이덴티티 클라우드라는 것은 단순히 SSO, MFA를 하는 솔루션이 아니라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아이덴티티 니즈들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혹은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가장 보안성을 높게 가져가면서도 사용자가 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세 가지 그 큰 구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억세스 매니지먼트 부분이 이제 인증과 인가와 관련된 부분, 이전 웨비나에서 본 패스워드 리스트 관련된 부분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이덴티티 거버넌스 부분은 국내에서는 계정 관리라고 부르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자동화하고 그리고 이런 사용자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특정 억세스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늘 다룰 내용이 이제 프리빌리지드 억세스, 최소 권한 원칙에 따른 중요 리소스와 중요 계정에 대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나의 유니파이된 플랫폼 99.99의 가용성을 제공을 하는 플랫폼 상에서 제공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통합적인 어떤 관점에서의 아이덴티티 접근을 하시기 위해서는 기업에서도 그런 관점을 적용하기에 가장 좋은 솔루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통합 아이덴티티 솔루션을 선택하신 이유들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안을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인증을 처리를 할 때 뭐 디바이스의 컨텍스트를 보거나 리스크 신호를 보거나 혹은 정책 기반 자동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아이덴티티 활동과 의사결정 과정들이 하나로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아이덴티티 시스템의 파편화에 따른 보안 취약점 최소화 그러니까 어떤 솔루션은 옥타로 보호하고 어떤 리소스는 다른 솔루션으로 보호하다 보면은 이런 기준들이 하나로 맞춰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파편화를 최소화해서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부분이 보안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하나의 플랫폼에서 구성을 하다 보니까 효율성에 큰 향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동화들 그리고 기술 복잡성 이 전체 아키텍처에 대해서 저희는 클라우드의 대부분의 로직들을 처리를 하기 때문에 고객사에서 고민하셔야 되는 플랫폼 자체의 아키텍처상의 어떤 요소 사항들은 굉장히 적어져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리소스와 툴의 연동 그리고 구현에 소요되는 시간들 그리고 그런 리소스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대부분의 기업에서 하나의 테크놀로지를 뭐 10년, 20년 쓰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지금 기술의 변화도 굉장히 빠르고 뭐 예를 들어 최근에 AI, ML 관련된 것들도 굉장히 빠르게 검토를 하시고 계신 상황이고 오늘은 챗GPT가 업계 1위지만 비즈니스 환경에서 또 다른 뭐 아마존 Q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AI 솔루션들이
도입돼서 이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네. 하면은 빨리빨리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네네네. 저희가 아이덴티티 솔루션을 이제 통합적으로 제공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러한 비즈니스에 필요한 신기술에 굉장히 빠르게 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테크놀로지를 선택을 하시든지 간에 직원들은 이걸 접근하는 데 있어서 쉽고 빠르고 일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받게 네.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번 웨비나에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요 리소스에 대한 요청 및 승인 시간 처리를 그러니까요, 저거. 단축할 수가 네.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옥타 프리빌리지드 액세스라는 게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굉장히 하이 레벨에서만 좀 설명을 드리고 네. 다음 장표부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네. 건데 자 보시면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리눅스와 윈도우즈 서버에 대해서 저스트 인 타임 액세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저희가 인증을 해서 들어가기 전에는 해당 계정이 서버에 존재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액세스를 하게 될 때 네. 옥타를 통해서 해당 서버에 들어가야 되는 시점에 임시 토큰을 발급하고 들어가는 형태가 돼요. 아, 그럼 계정은 있는 계정을 사용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서버 입장에서는 이 계정은 그 어떤 토큰이 발급되기 전에는 없는 계정이나 마찬가지인 거네요.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네. 아예 계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계정을 오. 들어가는 시점에 저스트인 타임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접근이 끝나면 그 계정도 사라지나요? 그렇죠. 야. 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그러한 접근을 신청하기 위해서 액세스 리퀘스트라는 기능을 네. 통해서 저희 데모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러한 신청이 저희 UI에서도 되고 뭐 슬랙을 통해서도 되고 네. 그거에 대한 승인도 마찬가지로 메신저에서 바로 빠르게 네네네.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서버 접근 제어에 대한 기능들뿐만 아니라 암호나 계정에 대한 프리빌리지드 어카운트, 그러니까 서비스 어카운트나 어드민 어카운트에 대한 정보들도 벌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버 접근이 일어났을 때 서버 접근이 누가 어떤 서버에 어떻게 접근했는지 어떤 접근 권한을 가지고 접근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어딧이나 그리고 저희 게이트웨이를 통한 세션에 대한 리코딩이 제공이 돼요. 네네네. 세션 리코딩이라는 것은 실제로 뭐 리눅스 서버에 들어가면 내가 어떤 명령어를 쳐서 네. 어떤 아웃풋을 받고 네.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했고 이런 것들이 다 레코딩이 됩니다. 저거 되게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네. 들어보니까 로그만 보는 걸로는 이게 한계가 한계가 있죠. 있어서 네. 그래서 그 모 솔루션도 접근해서 하는 모든 순간을 싹 다 녹화를 떠준대요. 네.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또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무조건 관리자만 네. 어떤 특정 권한으로 들어가서 그 감사할 때만 볼 수 있게끔 네, 또 네. 해놓는다 하더라고요. 네, 네.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너럴 시크릿 매니지먼트에 대한 기능들 뒤에서 좀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에 관련된 관리 기능들이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맛배기로 그 스케일 아웃이 될 때 네. 어떠한 자동화 스크립트를 가지고 확장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기능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네. 첫 번째로는 당연히 안전한 서버 접근 제어가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이겠죠. 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어떤 방식으로 인증 처리를 하냐면 접근 제어의 인증 처리를 하냐면 암호나 혹은 스태틱한 키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옥타에서 서버와 그 에이전트 방식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증을 하는 시점에 네. 이 짧은 수명의 인증서를 사용을 해서 이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트러스트 관계를 맺어주는 방식으로 인증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네. 해당 토큰이 탈취되는 불상사가 발생을 하더라도 네. 얘는 수명이 5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토큰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세션 리플레이를 하거나 해가지고 서버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죠. 동일한 계정을 이용하더라도. 그러면 그 5분이라는 거는 그 서버에 접근해서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도 활용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5분 동안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아, 네. 아, 5분 그 어쨌든 5분 안에만 들어가면은 그쵸. 그 토큰을 가지고 나는 서버에서 이런저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5분 동안 예를 들어 안 들어왔네. 그러면은 이제 그 토큰은 어떻게 보면 만료가 돼 버리는 그러니까 사실은 거네요. 이 인증을 처리해서 들어가는 시점에 토큰이 발급이 돼요. 그러니까 프로세스 중에 일부예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내가 토큰을 받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네. 내가 접근을 뒤에서 데모를 보여드리겠지만 내가 접근을 시도할 때 네. 토큰이 발급이 되고 네네. 그 토큰이 발급되지만 그 네. 토큰을 통해서 사용자는 들어가고 그 네. 토큰의 유효 시간은 5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그러면 내가 이미 들어간 다음에 혹시라도 그 토큰이 유출돼서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5분 지나면 못 들어오네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이제 버너러블한 타임을 네. 최소화한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반대로 말해서 스태틱 키를 볼팅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다가 네네네. 그거를 사용자한테 열어주고 네. 서버 접근한 다음에 다시 체크아웃 해가지고 스태틱 토큰을 다시 감추고 네네네. 보여주고 감추고 보여주고 감추고 이런 거를 네. 이런 방식으로 서버를 접근하면 네. 그 스태틱 토큰이 유출되는 순간 볼트 털리면 끝이잖아요. 끝이죠. 그거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전한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5분도 긴 것 같은데요. 1분이어도 되지 않을까요? 네, 뭐 그거는 사실 그 시간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뭐 이 토큰이 리플레이가 바로 5분 내에 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드문 일이라고 그러니까요.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옥타 아이덴티티 거버넌스라는 제품에 사실은 들어가 있는 기능인데 네. 억세스 리퀘스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 저희가 누군가에게 접근을 요청하고 그거를 어떤 사람이 승인하고 그리고 승인 절차가 어떤 단계로 구성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그 승인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권한이 자동으로 할당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억세스 리퀘스트라는 곳에서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전자결제 시스템처럼 딱 정해진 정형화된 구성이 아니라 네. 어떠한 서버의 특성이나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서 승인의 과정을 뭐 2단계, 3단계로 만들 수도 있고 다른 승인권자가 승인하게끔 만들 수 있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플렉시블한 구성을 할 수 있는 억세스 리퀘스트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옥타 프리빌리지드 억세스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억세스 리퀘스트 기능을 통해서 프리빌리지드 억세스를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열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나중에 구성도를 보여드릴 텐데 저희가 타겟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게이트웨이를 놔둘 수가 있고요. 네. 이 게이트웨이는 기본적으로 가장 큰 기능은 퍼블릭 존에 구성을 해가지고 점프 서버처럼 이렇게 동작을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네. 그것보다 더 많은 이제 중요한 유즈 케이스는 요 게이트웨이에서 세션 리코딩이 일어납니다. 게이트웨이의 가장 큰 그 목적은 네. 지금 현재 구성상 세션 리코딩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시크릿 볼팅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밀번호라든지 네. 뭐 계정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할 때 승인을 받아서 아까 보셨던 억세스 리퀘스트를 이용해서 승인을 받아서 들어간다든지 혹은 네. MFA로 2차 인증을 한 다음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누가 어떤 시크릿에 접근했는지에 대한 감사 기록을 남기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 그리고 고객사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시는 기능 중에 하나가 트랜잭셔널 MFA 서포트라고 해서 네. 저희가 SSO 기능을 수행을 하다 보면은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갈 때 2차 인증을 하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거를 얼마나 반복해서 할 것이냐라는 것들도 저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안이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면 네. SSH RDP 접속을 할 때마다 네, 2차 네, 인증을 네. 하는 것들을 요구하시는 경우들도 많고 네. 그게 아니라고 하면 뭐 이를테면은 정해진 기간을 놓고 뭐 15분, 30분마다 그때마다 1시간마다 2차 인증을 옥타에서 한 기록이 없다라고 하면 네. 한 번 더 인증을 하고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음. 이것도 앞선 웨비나에 설명드렸던 피싱 레지스턴트 네, 네. 기능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뭐 any two factor 타입으로 네. 하셔도 되고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버의 프로젝트마다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기능 설명만 갖고는 감이 잘 안 오죠? 감이 잘 안 오죠. 네. 이게 데모 봐야 어떻게 됩니다. 실제로 사용자들이 어떻게 쓰게 되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릴 내용은 리눅스 서버 SSH 접근 제어 쪽입니다. 그래서 이 데모의 시나리오는 일반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MFA를 물을 수도 있고 안 물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일반 사용자는 옥타에 세션이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서버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내가 어드민 권한을 갖고 네. 들어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MFA로 2차 인증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단 쓰이는 계정은 동일한 계정이에요. 우리가 계정에 따라서 권한을 주고 빼고 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계정이 자 우리가 이 정책을 타고 들어갈 때는 네. 이 서버에서 어드민 권한이 없고 이 정책을 타고 들어갈 때는 어드민 권한까지 갖고 들어가고 이런 설정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데모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제 제 PC에도 클라이언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각각의 연동하는 서버에도 서버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옥타에서 프리빌리지드 억세스라는 앱에 들어가서
그냥 사용자. 저 서버에 접근을 할 때 네. 세 가지 방식의 접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인디비주얼 네. 어카운트로 들어가는데 어드민 계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드민 계정이 없을 때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SSH 접속이 바로 됩니다. 네. 굉장히 편하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편한 것도 있고 이게 서버에 굉장히 부담을 덜 주는 방식의 접근이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ssh 같은 어떤 별도의 컴피그 파일을 갖고 있지 않고요. 네. 그리고 계정은 저희 에이전트가 지금 맨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성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스틴 타임 네, 구성으로 접근할 때, 들어갈 그때. 때 만들어 놓은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는 뭐냐 SFT라는 데몬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 데몬이 저희 인증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증을 처리를 하는 구성이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SSHD 컴피그에 보면은 다른 많은 설정이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이 설치를 하면 딱 저거 한 줄. CA를 어떤 거를 쓰겠느냐 이런 것만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인디비주얼 계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수도 안 되지. 명령어를 내리면 네. 패스워드를 물어보는데 패스워드를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예 쓸 수가 없는 거죠. 스태틱한 그런 패스워드가 그러니까 아예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러면 자 이제 같은 계정인데 어드민 어드민 권한으로. 권한을 갖고 들어갈 때는 저희가 MFA를 반드시 거치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 그러면 자 똑같은 계정으로 들어갈 때 네. 옥타에서 2차 인증을 물어보는 프로세스가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옥타의 패스트패스를 써서 인증을 받고 인증 받은 내용이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저희 이제 커맨드 라인에 전달이 되면 이런 식으로 로그인이 동일하게 됐습니다. 리눅스 서버에 접근을 하게 되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앱겟 업데이트를 되겠지. 수도 명령으로 내린다라고 했을 때 네. 어드민 권한이 있기 되네요. 때문에 네. 당연히 되게끔 그렇게 구성을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자, 그럼 윈도우즈 RDP는 어떻게 접근이 되느냐? 아까 보셨던 내용이랑 거의 동일하게 동작이 되는데 네. 다만 이제 뭐 접근 화면이 좀 더 그래피컬하게 뜨겠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여드리려고 하는 데모는 윈도우즈 서버 접근 제어이기도 하지만 아까 보셨던 세 가지 정책 중에서 네. 억세스 리퀘스트를 통해서 요청을 하고 승인받고. 승인권자가 승인을 한 다음에만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구성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윈도우즈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윈도우즈를 것도 보여드릴 되는데. 때 다른 네. 유즈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까 네. 방식으로도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네네네. 윈도우즈 서버 같은 경우에는 wendy라는 사람이 이제 윈도우즈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 사람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윈도우즈에 들어가는 사람이 웬디고 아, 제가 네. 승인권자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네. 오른쪽에 떠 있는 화면이 저의 슬랙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사람이 왼쪽은 그러면 웬디에 이제 접근하면 저 마지막에 리퀘스트 네, 억세스라는 네, 네. 버튼이 보이시죠? 접근할 수 그래서 있게 쟤를 해서. 누르면 네. 이제 저한테 요청이 날라오게 되는 거.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요청을 그래서 요청을 보내면 했다. 그러면 이제 우측에 저한테 이제 슬랙에서 메시지가 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왔고. 제가 저 요청 사항을 보고 웬디라는 사람이 이 서버에 대해서 접근을 하려고 한다는 내용을 확인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approve or deni라는 버튼을 통해서 네. 승인을 하고 이 승인된 내용이 완료가 되면 이제 여기선 보이지 않지만 이제 사용자한테 이메일이 갑니다. 슬랙이랑 연동되어 있으면 슬랙에도 메시지가 가고요. 네네네. 저 사람한테. 그래서 너에 대한 그 어프로벌이 승인이 됐고 네. 이제 어프로브 리퀘스트가 동작이 끝났다라고 요청이 네. 오게 되죠. 네. 그래서 그 메일을 확인하고 화면을 새로 고치게 되면 권한이 리퀘스트 생기네요. 억세스가 이제 커넥트라는 버튼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네요. 이제 네. 접근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클라이언트를 이제 승인을 하고 하면은 이제 RDP 클라이언트가 올라와서 웬디라는 이름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접근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아까 그 우분투 서버에서도 동일하게 작동을 한다. 네. 그러니까 뭐 이 억세스 리퀘스트에 대한 부분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다만 이걸 윈도우즈도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네. 그거를 통해서 보여드렸다고 보여드리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로컬 유저 중에서 네. 이제 여기 이 사람이 네. 이거는 쉐어드 어드민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보여드리고요. 자, 그리고 암호 스크립 벌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작하느냐. 네. 그래서 API 시크릿이나 뭐 DB 어드민 정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관리자 마이크라는 사람은 이제 시크릿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옥타 프리빌리지드 억세스에 들어가서
왼쪽에 보시면 시크릿스라는 네.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이제 회사에 시크릿 폴더라는 게 있고요. 음. 그 폴더 내에 또 이제 각각의 그룹을 나누어서 어떤 것들은 웹 어드민 시크릿, 어떤 건 DB 시크릿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 뭐 네. 보시는 것처럼 뭐 키와 밸류, 키와 시크릿 밸류 이렇게 해서 어떤 것에 필요한 어떤 정보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 사람은 매니저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시크릿 정보들 이런 것들을 넣을 수도 있고 기존의 정보들을 제거할 수도 있고 네네네. 이런 편집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매니저에 대한 시나리오고 저희가 이제 일반 사용자 네. 로슬라라는 사용자는 실제 시크릿을 매니지는 하진 않고 업무를 위해서 이 시크릿에 접근해야 된다. 접근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그 액세스 리퀘스트를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시크릿에 접근하기 위해서 MFA를 가지고 네. 2차 인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시크릿에 접근을 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럼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네. 이제 뭐 옥타 베리파이 푸시를 하실 수도 있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패스트 패스를 하실 수도 네. 있고 이런 식으로 2차 인증을 한 이후에만 안전하게 해당 시크릿이 있는 폴더로 이동을 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는 이제 웹 어드민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볼 수는 있지만 수정 권한은 없겠네요. 수정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 지금 된다. 카피는 되지만 뭐 딜리트나 하려고 에디트를 하려고 해서 요거를 이제 세이브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아, 권한이 안 없다. 된다. 라는 식으로. 그래서 네. 저희가 어떤 권한에 대해서 이 권한을 가지고 접근을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인증을 해야 되고 어떤 절차를 통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손쉽게 컨피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지금 보시면 굉장히 별거 없죠. 네. 굉장히 심플하게 예전에 옥타로 앱을 접근하시는 것처럼 똑같은 것 같아요. 마치 앱을 접근하시는 것처럼 하실 수 있지만 그 안에 돌아가는 로직들은 다 어떠한 수준에 따라서 추가적인 인증을 하든지 혹은 추가적인 승인을 하든지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근 제어를 굉장히 손쉽게 구성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가장 타겟으로 보는 고객들은 서버 접근 제어를 뭐 굉장히 복잡하게 하시는 고객들보다는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서 굉장히 서버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여러 가지를 하는 상황인데 네.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서버에 어드민으로 접근할 일이 최소화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아예 들어갈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인스턴스가 이상해졌다 그러면 가서 고치기보다는 그 인스턴스 날리고 그냥 새로 만드는 게 새로 만들고 어차피 설정 값들은 다 스크립트로 돼 있을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일반적인데 네. 이제 뭐 특히나 이런 글로벌 사스 벤더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네. 경우들이 많아요. 저희 고객사들 중에서 이제 뭐 줌이나 스플렁크가 저희 고객사인데 네. 커스터머 인스턴스를 만들어 놨는데 네. 여기서 뭐 급한 어떤 픽스를 해야 되는 시점이 있어서 네. 잠깐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빨리 나와야 된다. 음. 그러면 복잡한 기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방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저 서버에 어떤 이유를 인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빠르게 서버 접근 권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네. 일이 끝나면 그 권한을 해제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을 중점적으로 쓰시는 고객사들, 그러니까 서버 접근 권한을 할 때 뭐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뭐 저희도 수도와 관련된 이제 어드민 명령어들은 어떤 명령어, 예를 들어서 앱겟 업데이트는 가능한데 네. 업그레이드는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네. 하나하나의 명령어를 다 컨트롤하는 기능을 가진 솔루션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저희의 분석으로는 네. 거의 쓰지 않습니다. 뭐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오. 컨트롤이 이만큼만 되니까 대단히 안전하다라고 네. 얘기하긴 좋은데 실제 이 서버 접근 제어 솔루션을 놓고 나면 네. 결국에 구분하는 거는 어드민 권한 주냐 안 주냐예요. 아. 그리고 대부분 어드민 권한을 갖고 가야 여러 가지 작업들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그런데 보통은. 그거를 뭐 이제 그러니까 명령어별로 특히나 어드민에 들어갈 때는 어드민 명령어들은 민감한 게 있으니까 네. 서버를 전체 날리는 명령어들은 제외를 하고 네. 필요한 명령어들을 준다 정도까지는 저희도 구현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거죠. 정말 많이 쓰는 기능들, 네. 정말 필요한 기능들. 아.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하고 이제 전통적인 팸을 비교를 했을 때 네. 기능이 몇 개냐를 네. 비교를 하면 네. 당연히 전통적인 팸이 기능이 훨씬 많겠죠. 많습니다. 네. 그런데 나의 유즈 케이스에서 이 기능을 다 쓸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많은 금액을 주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구축을 해서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은 내가 결국에 설정하는 권한은 어드민을 줄 거냐 말 거냐 정도뿐인데 네. 그걸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과 기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는 요새 같이 비즈니스 니즈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네.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는 이런 환경에서는 안 맞네.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네. 것들이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유지 케이스가 PC 맞을 때 네. 저희 제품이 가장 크게 이제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엔드 유저 경험은 보셨고, 네. 자 그러면은 관리자 이 입장에서도. 웨비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래 뭐 되게 좋게 동작하는데 네. 도대체 어떤 원리로 궁금하실 수 이게 있죠. 동작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이 뒤편으로는 이제 저희의 전체적인 구성하고 네. 그리고 어드민이 어떤 설정을 통해서 아까 같은 동작을 하게끔 만드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저희가 이제 레퍼런스 아키텍처라고 이렇게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 그림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심플한 그림입니다. 예, 일반적인 팸 구성에서 굉장히 복잡해진 부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클라우드가 다 합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사용자 환경 그리고 이제 그 고객사의 인프라 환경에 들어가는 부분은 왼쪽에 보시면 저 PC 모양이 있죠. 네. 요게 클라이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SSH RDP 접속을 하는 네네네. 사용자가 사용하는 단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요 사용자가 사용하는 단말에서 저 퍼블릭 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게이트웨이가 놓이게 되고 네. 저건 옵셔널입니다. 게이트웨이를 놓으셔도 되고 놓지 않으셔도 되지만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저희는 게이트웨이를 항상 두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저게 있어야 아까 말씀하신 그 레코딩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레코딩까지 레코딩 처리를 제가 하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자, 퍼블릭에 있는 것은 그래서 이제 게이트웨이 서버라고 보시면 되고 네. 보통은 이제 리눅스 서버로 많이 구성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프라이빗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제 아까 접속을 했던 리눅스 서버나 네. 윈도우즈 윈도우 서버라고 서버나. 보시면 되고요. 음. 자, 그래서 사실은 이 클라이언트에 저희 옥타 베리파이가 아닌 옥타의 그 OPA 클라이언트가 설치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걔가 이제 웹이랑 뭐 커맨드 라인이랑 이런 것들 중계를 하고 옥타랑 중계를 해서 이제 인증서를 가져오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요. 네. 그래서 PC에는 이제 이런 에이전트가 설치가 필요하고 서버에도 에이전트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 서버도 그렇고 프라이빗에 있는 이제 타겟 서버들도 그렇고 저희의 SFTD라는 이제 그 데몬이 설치가 되는데요. 이 아까 이제 사용자 경험에서 보여드렸듯이 뭐 굉장히 무거운 솔루션이 아니에요. 서버마다 설치가 되는 굉장히 가벼운 그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되고 이 에이전트가 이제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443 통신을 통해서 옥타 프리빌리지드 액세스랑 통신을 하면서 이 서버에 어떤 사용자가 들어오게 되고 어떤 사용자를 프로비저닝하고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구성을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SSH 접속을 해야 되니까 22번을 열어주셔야 되고 7234는 이제 게이트웨이 쪽 관련된 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퍼블릭 쪽에 들어오는 거는 당연히 인바운드가 들어와야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퍼블릭 안에서 프라이빗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22번하고 4421 포트 그리고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4421 포트만으로 저희가 RDP 3389를 그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구성이 되고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모든 로직을 저희 옥타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서버들은 이제 프록시를 통해서든 아니면 대부분 프록시를 통해야겠죠. 네, 서버들이니까 앞에 지금 프록시를 옵셔널 통해서 웹 프록시가 그 아까 말씀하신 프록시를 통해서 옥타랑 통신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을 통해서 이제 전체적인 구성이 이루어지고 그 로직 자체는 이 서버의 에이전트와 클라이언트에 있는 에이전트가 서로 트러스트 관계를 맺어주는 그런 작업들을 인증 시점에 옥타가 진행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서버에서 각각의 서버에 그 에이전트를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러면 우리 서버가 1000대가 있는데 이걸 다 들어가서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설마 굉장히 심플한 예시입니다. 근데 요런 거 말고 뭐 설치 스크립트나 이런 것들로 굉장히 자동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식의 구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만 좀 보여드리는 예시라고 보면 되는데 아마존 웹 콘솔입니다. 제가 쓰는 아마존 AWS 웹 콘솔인데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우분투 서버를 3개를 이제 스핀업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요것 자체 요 전체도 다 스크립트로 만드실 수도 있지만 뭐 구성상에 좀 그 보기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UI를 썼는데요.
이제 서버에 대한 부분들, 아까 보셨던 통신 설정들 음. 이런 것들은 공통적이겠죠. 네. 이런 통신 설정들은 이제 그 시큐리티 그룹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저 어드밴스드 디테일에서 그 유저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을 부팅을 했을 때 이 스크립트가 자동으로 돌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스크립트를 부팅했을 때 저희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스크립트가 저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 에이전트를 설치하면서 저희가 인롤먼트 토큰을 통해서 얘가 고객사의 OPA, 그러니까 옥타 프리빌리지드 액세스에 있는 테넌트 안에 필요한 프로젝트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스턴스를 3개를 한꺼번에 만들어 볼게요. 이 네. 설정을 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3개의 리눅스 인스턴스를 이제 이런 스크립트를 통해서 부팅을 하게 되시면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제 새로 고침을 하면 이제 만들고 있는 중일 텐데 네. 제가 이 영상을 네. 할 때 세 개. 잠깐 퍼즐을 하고 이제 완성이 됐을 때까지 이제 돌려놨습니다. 이제 다 체크까지 완료가 됐죠. 그래서 네. 이 3개의 서버가 클라우드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가 인롤먼트 토큰을 이용해서 옥타 에이전트가 다 서버에 등록을 한 거예요. 저희 시스템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좋네요. 보시는 것처럼 이 3개의 서버가 자동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3개의 서버는 저희가 아까 그 설치한 내용들만 가지고 아까 보셨던 인증 정책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다 구성이 된 거예요. 아까 봤던 거랑 똑같은. 네, 아까 봤던 거랑 똑같이 네. 이 사용자가 일반 유저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일반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뭐 2차 인증을 통해서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서버도 그렇고 네, 또 다 다음 똑같네요. 서버도 그렇고 네.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공통적인 정책에 다 지금 적용이 돼 있는 거죠. 네. 어드민 권한 필요하니까 MFA 네. 지금 네. 인증 받는 거고요. 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 3개의 선택지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이런 것도 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데모를 위해서 네.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3가지 유즈 케이스만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거죠. 저희 웨비나의 주제이기도 한 스케일 아웃이 됐을 때 네. 굉장히 쉽게 서버들을 등록해서 그리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보여드리기 위해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3개로 보여주셨지만 100개가 늘어나도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네. 네, 똑같은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러한 서버를 만들었을 때 이 서버에 접근하는 접근 정책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사용자 역할에 대해서 서버 권한 설정이나 접근 통제 규칙 같은 것들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이 데모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희 왼쪽에 보시면 어드민들은 굉장히 많은 메뉴가 보입니다. 저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리소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랑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보실 네. 수가 있는데 지금 리눅스 서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어떤 그룹이 이 정책을 편집할 수 있고 네. 그리고 각각의 룰. 자 보시면 첫 번째 룰이 개인 인디비주얼 억세스입니다. 그러니까 MFA 없이 네, 그냥 들어오는 일반 사용자 레벨로 저희 네. 보시면은 이제 억세스를 일반 개인 어카운트로 할 네. 거고 유저 레벨의 퍼미션만 주겠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설정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면 SSO를 리눅스에까지 확장한 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이고 네. 자 여기서는 이제 사용자 권한이 좀 더 올라가서 어드민 레벨 퍼미션을 준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드민 퍼미션을 줬을 때는 MFA. MFA 그리고 게이트웨이에서 세션 리코딩도 하겠다. 네네네. 네, 그리고 MFA를 통해서 들어갈 때마다 2차 인증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된 거죠. 하긴 인디비주얼로 들어가면 무슨 뭐 특별한 특별한 작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레코드가 굳이, 필요 없네요. 네,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게 그리고 효율적이다. 마지막에 좀 중요한데요.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스틴 타임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서버에 이미 있는 계정을 가지고 들어가겠다. 그러면 이 계정은 사실은 서로 공유하는 계정이기 때문에 네. 관리가 좀 더 타이트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보시는 것처럼 어프루버를 통해서 네. 승인이 되면 아까 윈도우즈에서 보셨죠? 네네네. 승인이 되면 네. 이 승인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인증을 처리를 하겠다. 그리고 그 승인은 15분 동안만 네네, 유효하다. 그렇죠? 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들을 설정을 할 때 사용하는 그룹들은 저희 옥타의 강점이 그거죠. 저희 옥타에서 만든 그룹들을 가지고 거기에 어떤 권한이나 어떤 규칙이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할당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옥타에서 시작된다. 옥타에서 제가 OPA라고 만든 여러 가지 설정들에 대한 그룹들이 네.
저희의 퍼스트 파티 앱인 옥타 프리빌리지드 액세스의 푸시 그룹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타에서 그 보안 담당자가 옥타에서 사용자를 어떤 그룹에다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런 메뉴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을 수가 있고 네. 이런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 유저로서 권한을 가질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굳이 프리빌리지드 액세스까지 안 내려가셔도 옥타 안에서 다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통합 아이덴티티 관리의 장점이 이런 겁니다. 네, 옥타 내에서 네.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권한을 주는 것처럼 네. OPA의 어떤 권한이나 어떤 서버에 대한 접근 권한 혹은 이런 어드민에 대한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편집하실 수가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확장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그룹에 대한 부분들 앞서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네. OPA PAM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있고요. 네. 그 밑에 시큐리티와 리소스 그러니까 서버를 늘리는 사람과 어떤 서버에 접근 권한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사람은 분리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안팀이 그러니까 데브옵스 팀이 리소스는 계속 어떤 리소스가 필요하고 어떤 리소스에 어떤 리소스에 이런 OPA가 적용이 돼야 되는지 이런 거를 정하는 거는 네. 데브팀에서 네네.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그 서버에 접근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가져가야 되느냐. 그건 보안팀에서.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은이라는 사람은 보안만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또 서버를 추가하거나 이런 권한은 없어요. 이 사람은 폴리시에 들어가서 네. 리눅스 폴리시, 윈도우즈 폴리시, 아까 보셨던 여러 가지 폴리시에 대한 편집 기능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역할들에 대해서 네. 팀마다 서로 다른 권한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 네. 그것들에 필요한 기능들만, 그것에 필요한 어드민 기능들만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자 보안팀은 보안팀의 일을 하고 데브옵스 팀은 데브옵스의 일을 하고 개발자는 또 개발자의 일을 하고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저기서 보시는 이제 어떤 정책이 어느 리소스에 들어갈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좀 플렉시블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서버를 저희가 인지를 하면 얘가 어떤 OS를 쓰는지, 네. 뭐 어떤 태그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오토 디스커버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이런 태그를 갖고 있는 애들은 이런 정책을 먹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유저가 어떤 정책을 받아야 되는지도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설정하실 수가 있고 서버 중에서도 어떠한 그룹의 서버가 어떤 정책으로 접근 권한이 제공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하실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민수라는 리소스 담당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어요. 리소스를 담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만들 수 있지만 네. 왼쪽에 보시면 메뉴가 좀 없죠. 네, 밑에 폴리시 쪽은 아예 네, 없어요. 아예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리소스에 대한 부분만 편집할 수 있지 폴리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드민에 대해서도 좀 원활하게 역할을 나눠서 이런 서버 접근 제어를 구성하실 수 있도록 롤들을 나눠가지고 관리하실 수 있는 기능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안팀이나 데브옵스 팀이나 그런 쪽에서 많이 원하시는 기능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나눠가지고 역할을 분리해서 구성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거는 어쨌든 그런 롤마다 다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한데 네. 이거를 하나에 통합해서 어떤 그룹을 만들고 관리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저의 권한은 모든 거에 대한 네. 그게 이제 팸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는 권한을 주면은 모든 걸 다 관리할 수가 있고요. 네. 그 중에서 내가 역할을 쪼개가지고 지금 보시는 건 어떤 거냐면 리소스를 담당하는 어드민이 있고 네. 그 리소스 중에서도 특정 리소스만 더 세부적으로요? 네, 그러니까 리소스의 모든 것이 아니라 네. 리소스 중에서도 나는 리눅스 서버만 관리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저런 식으로 델리게이티드 리소스 어드민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역할이 굉장히 나눠지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이 내가 다 하겠다? 그럼 다 하셔도 되고 역할들을 나눠가지고 어떤 체크 앤 밸런스를 맞추겠다라고 하면은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정이 굉장히 손쉽게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규모가 아주 크지 않은 조직이라면은 저 리소스를 만드는 사람이 어떤 기본적인 정책까지도 할당이 된 상태에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저게 리소스 만든 다음에 반드시 보안 담당자의 뭔가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생산성 측면에서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떤 좀 보안이 되게 중요한 회사에서 그렇게 나눠져 있는 곳이라면
오히려 리소스 담당자가 보안 정책 같은 것도 막 기본적인 보안 정책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걸 마음대로 관장한다고? 이거 보안적으로 되게 위험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선택을 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신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규모가 좀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보통 이 일을 다 네. 하시는 경우들이 네네네. 많은데 네. 그 회사가 항상 규모가 작은 채로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권장하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OPA를 처음 도입하실 때는 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구성으로 가되 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서 네. 이런 그 서버 접근 제어가 옥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러면 내가 이 롤은 이 정도는 이 팀에다가 그렇죠. 델리게이트 해도 되겠다. 어떤 다른 담당자에게 이 정도 롤은 이제 나눠서 해도 되겠다라고 네. 했을 때 네. 천천히 분리하시는 방식을 취하실 때 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실 거다. 이거를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뭐 베스트 프랙티스 따라간다고 처음에 설정할 때부터 막 롤을 네. 네가 하니 내가 하니 네네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처음에 지레 겁먹고 도입을 네. 고려하시는 경우도 있대요. 이런 어프로치는 결론이 안 나요. 음. 왜냐면 조직도 계속 변하고 이거 그러니까요. 다 합의했어요. 근데 네. 내년에 조직 개편돼서 다 바뀌었어요. 그럼 네. 다시 합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엄청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옥타를 전반적으로 도입하실 때도 그렇고 OPA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가장 가벼운 형태의 그러니까 뭐 이제 가장 그리고 이제 어떤 기능들을 한 사람이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네. 롤을 가져가신 다음에 그 한 사람이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모든 것들을 심플하고 직관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유들이 원하신다면 한 사람이 이런 관리를 다 하실 수 있게끔 구성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완전히 그 이제 핵심 멤버들이 습득이 됐을 때 네. 트레인을 통해서 특정 역할을 떼어주는 그런 어프로치를 구성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또 그런 권한을 다시 회수하시기도 쉽고 조직 개편에 의해서 네. 좀 더 플렉시블하게 운영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보여드린 내용을 통해서 네. 좀 더 쉽게 구성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반적으로 옥타를 통해서 서버에 접근할 때는 저스틴 타임으로 계정을 그 접속할 당시에 만들었다가 빼는 경우들이 네네네. 일반적인 패턴인데 네. 저희가 제공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서버에 로컬 어카운트를 저희가 다 스캔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을 하면. 그래서 그 스캔된 어카운트 중에서 옥타가 패스워드 로테이션을 지정해 갖고 이 계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패스워드를 관리를 할 거야 라는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로컬 어카운트를 가지고 접근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항상 그 계정이 거기 그 서버에 꼭 있어야 되는 경우들. 있다가 없어지고 하면은 뭐 로컬에서 사용자만 쓸 수 있는 어떤 문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사라지잖아요. 그 계정이 생겼다 없어졌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서버 관리하실 때 공용 어드민 계정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네. 거기에 뭐 히스토리도 다 남아 있고 하니까 네. 그렇게 쓰신다라고 하면 그것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그러한 접근의 어떤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는 패스워드가 스태틱하게 유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유출되면 옥타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그렇죠. 어떻게든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서버에서 쉐어드된 공용된 로컬 사용자를 사용을 하시고 네. 거기에 있는 패스워드를 사용해서 로그인을 하신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을 때 데모인데요. 네. 보시면 이제 그 올 서버에서 이제 보시면 윈도우즈 서버에 네. 지금 서버가 한 대 있는데 이 서버 프로젝트의 세팅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어카운트 디스커버리가 이런 겁니다. 로컬 어카운트를 저희 에이전트가 다 디스커버를 해요. 그러면 저기다 표시를 해줍니다. 네네네. 그 중에서 지금 보시면 쉐어드 언더바 어드민이라는 어카운트가 네. 있죠. 이거는 저희가 설정을 통해서 패스워드 세팅이라는 설정을 뷰를 해보면 저희가 쉐어드 어드민이라는 계정은 저희가 관리를 할 거다. 패스워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줄 거다. 그리고 패스워드의 복잡도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 네. 우리가 설정을 할 거다. 이거는 모르는 거죠. 네. 저희만 그러니까 옥타 시스템만 옥타만. 알고 있는 네. 패스워드로. 그래서 지금 쉐어드 어드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패스워드 로테이션을 했기 때문에 네.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 저희가 아까 그 억세스 리퀘스트를 통해서 들어갔을 때에는 그
쉐어드 어카운트를 통해서 들어가는 건데 이런 유즈 케이스가 있어요. 자, 웬디라는 사람이 옥타를 통해서 MFA를 해갖고 그 어드민 계정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고 들어갔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퇴사를 할 거야 조만간. 아, 그래서 이 서버를 계속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옥타를 통하면 옥타는 퇴사하면 계정이 네, 날라가잖아요. 날라간 접근이 안 되네요 이제. 그래서 저 쉐어드 어카운트를 들어갈 수 있는 뒷구멍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컴퓨터 매니지먼트에 들어가서 로컬 어카운트의 패스워드를 자기가 아는 걸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드민이니까 어드민 권한을 갖고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네, 바꿀 되겠죠. 수가 있죠. 다른 어드민에 대한 패스워드를. 네. 그래서 유저에 들어가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웬디 윈 어드민도 있지만 네네네. 저기 쉐어드 어드민이라는 네, 어카운트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 사람이 그래 이거 패스워드를 바꿔갖고 내가 쓰면 되겠다 해가지고 셋 패스워드를 통해서 네. 변경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패스워드를 집어넣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내가 퇴사하더라도 뭐, 들어갈 수 있겠지. 뭐 내가 원하면 들어가서 할 수 있겠지 네. 하고 이렇게 네. 설정을 하는 거죠. 네. 회사 입장에서 저거 허용하면 큰일인데 그렇죠. 막을 수 있는 방도도 딱히 없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이제 저희가 아까 설정해서 뭐 저걸 다 저희가 관리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저희가 쉐어드 어드민은 지금 패스워드를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새로 고침을 하면 저기 날짜가 바뀌었죠. 아까 10월 8일이었는데 8일에서. 12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저희가 에이전트가 계속 돌다가 이게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패스워드를 누군가가 바꿨네? 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다시 로테이트 해야지. 그래서 원래는 일주일 뒤에 로테이트를 해야 되는데 15일에 로테이트를 해야 되는데 12일에 그냥 로테이트를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무단으로 바뀐 패스워드가 있어 해가지고. 그걸 알아차려갖고 네, 그냥 그래서 웬디는 지금 이제 쉐어드 어드민이라는 계정으로 내가 원래 설정했던 패스워드를 갖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 되겠다.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요. 야. 네, 못 들어갑니다. 야. 이런 식으로 이제 패스워드 관리가 이루어진다. 쉐어드 어카운트를 쓰는 경우에. 그래서 저희가 권장하는 방식은 저스트 인 타임으로 네. 필요한 사용자가 계정을 그때 만들어서 들어가서 필요한 작업들을 하시는 걸 권장을 하지만 네. 만약에 부득이하게 쉐어드 어카운트를 쓰신다라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 쉐어드 어카운트에 대해서 우리가 네. 패스워드 변경을 감지를 하고 네. 이거가 만약에 무단으로 변경이 됐을 때 우회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다시 패스워드를 로테이트를 하는 그런 형태의 구성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안전하겠네요. 진짜.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데모인데요. 네. 이러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당연히 이제 중요한 건 그 시점에서 서버 접근 제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접근 제어 감사 기록이 되게 중요할 그렇죠. 거잖아요. 옥타가 자랑하는 이제 시스템 로그, 굉장히 디테일한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는 시스템 로그에서 네. 이제 팸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서칭을 하면 이 OPA 관련된 여러 가지 로그들이 같은 수준의 디테일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지금 아까 웬디가 바꿨던 거 패스워드가 unexpectedly 서버에서 바뀌었다라는 로그들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팸 OPA 솔루션에서 뭐 정책을 바꿨다든지 이런 정책 것들도 다 나오고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사용자가 어떠한 폴리시를 거쳐서 어떠한 서버에 어떻게 접속했는지 이런 내용들까지 다 구성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뭐 전체 리눅스 서버 프로젝트에 접근하는 그 접근 기록이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요거에서 이제 IP를 뭐를 썼는지 뭐 이런 것들도 쭉 나오고 네. 그리고 그 어떤 서버에 접근했는지는 바로 위에 로그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정책을 보여주는 거죠. 저희가 정책이 3가지가 있었는데 일반 사용자로 들어갔었다. 네네네. 그리고 어떤 서버에 들어갔느냐, 저기 IP 보이시죠? 네네. 저게 이제 서버 이름이거든요. 네. 저 이름의 서버에 들어갔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로그들이 충실하게 남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세션 리코딩 기능이 있어서 네. 그런 세션 리코딩된 내용들을 원래는 게이트웨이에다가 파일로 떨어뜨리기도 하고 네. 저희 그 게이트웨이 설정을 해주시면은 S3에다가 이걸 던질 수가 있어요. 파일들을. 그래서 S3에다가 파일들을 던져놓고 네. 이게 뭐 평소에는 이걸 다 보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제 보안적인 사고들이 일어났다 혹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네. 생겼다라고 하면은 네. 저희가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들만 저기 보시면 파일 이름들이 저희가 그 어떤 컨벤션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시점과 사용자와 뭐 어떤 뭐 그 아이디 코드 이런 걸로 지금 만든 거고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 가장 이제 리눅스 쪽 그 SSH 접근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아스키 시네마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냥 리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화면을 받고 네. 어떤 식으로 커맨드를 넣고 네.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냥 예, 실시간으로 막 재현되는 것처럼. 아니면 그거에 대한 기록들을 그냥 쫙 출력하는 저 cat 명령어를 쓰면 네. 그냥 이거를 플레이 하듯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쭉 보여주는 이런 형태로 되고 네. 뭐 필요에 따라서는 제이슨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네, 제이슨 형태로 세션 레코딩이 제공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 뭐 네. 필터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네네. 여러 가지 형태로 되고요. 제가 데모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리눅스 쪽 세션 캡처지만 RDP의 캡처도 비디오 파일로 돼요. 네, MKV 파일로 되는데 네. 이거는 이제 그 게이트웨이에 좀 용량도 좀 있어야 되고 네. 왜냐하면 비디오 파일을 처리를 네, 하는 거 그러니까요. 파일 자체도 좀 무거워서 네. 저희는 이제 뭐 크리티컬한 경우들에만 레코딩을 하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긴 하는데 어쨌든 두 가지 RDP 접속이나 SSH 접속 양쪽에 다 세션 레코딩 기능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로그로 보는 부분들을 플러스해서 네.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관된 파일들을 다시 찾아서 재생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쭉 설명드린 내용을 좀 요약한 겁니다. 서버에 권한 있는 계정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시 액세스를 아예 없애고 저스틴 타임으로 필요한 계정들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권한 있는 계정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순환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스탠딩 액세스 그러니까 내가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액세스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오늘은 좀 설명을 덜 드렸지만 옥타가 가지고 있는 에코시스템 연동들 있잖아요. 네. MDM을 이용한다든지 네네네. 뭐 EDR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프리비지드 액세스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액세스 정책을 굉장히 계층화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조직의 이제 그 감사 규정하고 통제 요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다른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옥타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SSO를 MFA나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하나의 아이덴티티로 관리하는 것에 프리빌리지드 액세스 계정이나 그 리소스들이 하나로 들어와서 굉장히 사용자들이 쉽고 편한 액세스를 하면서도 보안이 강조가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익을 좀 얻으실 수 있겠다라는 설명을 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옥타를 얘기를 할 때 많이 안 다루는 얘기여가지고 아마 제가 웨비나에서 이런 얘기하는 것도 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그냥 말미에 잠깐 언급하고 마는데 네네. 별도의 장표까지 준비해 주셨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든지 네. 혹은 뭐 우리 시스템, 우리 리소스를 대상으로 뭐 POC를 해보고 싶으시다든지 뭐 네. 구체적인 어떤 기술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영업 담당자와 함께 디스커션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간단한 레벨로 소개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간단한 레벨로 소개드렸지만 거의 대부분의 기능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팸이 항상 이렇게 복잡할 필요는 없다. 네. 좀 더 심플한 방식에 정말 필요한 기능들만 모아서 굉장히 좀 가볍게 가져가고 싶은 니즈가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링크는 공지사항으로 올려드렸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클릭해서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네, 이어서 패널 토익 세션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